발제해 주실 분은 인하대학교 교수로 계시는 학과장이시죠. 나영주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나영주 박사님은 서울대학교 의류학과를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에서 유학도 하시고 아주 수제 중에 수제입니다. 실크 비단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고구리와 마한이라든지 우리 그 고조선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그 실크가 중국 것이라는 많은 연구 논문들을 보고 정말 과연 그럴까 의심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뽕나무는 바레만과 황하 하류에 많이 존재하였고 최초의 비단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조양에서 발견 위영자 문화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홍산 문화라든지 유화 문명이 그 굉장히 대단한 그 문화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것이라고 얘기를 왜 역사학계에서 말을 못하고 있는지 저는 문화사 쪽으로 보았는데요. 그 역사지리는 왜곡이 많이 되어 있지만 그 문화사 쪽은 비교적 왜곡이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지리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홍산 문명에서 나온 그 옥인데요. 새 형상 구름의 소용돌이 구리입니다. 구리시하고 적절하게 그 이름이 같습니다. 제가 연구한 내용은 이제 일부 논문에 실었는데요. 그렇지 않은 기타 발견들이 여러분에게 더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논문으로 작성해서 널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페르시아 군인의 옷은 면이란 양모로 추정이 안 되고요. 비단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기원전 6세기에 잘 아시다시피 그 구조 유약벽돌인데요. 원래 페르시아는 변변한 시장 바자 하나 없는 가난한 나라로 바벨론의 속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200년 넘도록 황금 제국을 가지고 전 세계를 그 당시 서역을 제패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극동의 실크를 중개무역해서 부를 축적했기 때문입니다. 그 문양을 보시면 산의 문양, 산문양 혹은 꽃의 문양이 있는데요. 북방 민족이 바지를 나중에 차용을 하게 되고 기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르티안 샷이라는 유명한 그 뒤돌아보면서 쏘는 배사법이라는 거를 이제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와 대등하게 부유했던 동방의 실크 황금 제국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이것은 항저우의 김 교수가 쓴 책입니다. 고대 중국의 사방 꽃잎이 가운데에 있는데요. 이거는 한단의 와당입니다. 이것이 페르시아의 그 비단에도 문양이 똑같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페르시아와 고대 중국이 교류했다는 증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방이란 우주, 마고성, 온세계, 온누리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꽃잎뿐만 아니라 뱅글뱅글 작은 소용돌이가 있습니다. 이 소용돌이가 구리 문양이라고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이 구리의 뜻을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이 구리 문양뿐만 아니라 동물 문양도 들어가 있는데요. TLB 동경 내행화문경에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백호, 청룡, 주작 등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동물 문양은 과연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래서 저는 페르시아와 고대 중국이 아니라 고대 한국이 교류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팔미라에서 출토된 비단인데요. 힘있게 내딛는 뒷발의 관절이라든지 옥벽은 매듭이 발달한 기마민족에서 많이 사용한 것이고요. 구리구리 걷어올리는 게르, 천막의 차양을 연상시킵니다. 로마의 이 유스티니아누스 왕실의 실크는 고구리 비단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진화 한족들은 자수는 많이 했는데요. 문양 실크를 직접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페르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신년 축제를 굉장히 커다랗게 하는데 노루즈 축제라고 하는데요. 이들의 그 묘사한 모습을 보면 투피스의 속에는 바지를 입고 주름 치마를 풍성하게 한 한복이 연상이 되죠. 이것은 유명한
중국의 자랑거리입니다. 오성출 동방리 중국이라고 직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문양을 나염을 한 게 아니라 염색사를 가지고 문의를 낸 것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단군세기에 오성취루가 있고요. 고구리 차대왕 때 오성취어 동방이 있는데 어쨌든 그 차대왕이 그 악행을 저질렀어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헌이 존재하도록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굉장히 길조였죠. 전서체가 있고요. 이것은 스키타의 동물 양식입니다. 입이 열려 있고요. 뒤돌아보는 전형적인 애니멀 스타일인데요. 화동문이 있고요. 위아래 하늘로 땅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화동문과 동글동글하게 소용돌이 치는 작은 동그란 그 구리가 있습니다. 물론 별 5개가 또 있는데 일부분만 보여집니다. 백호와 기린과 큰 고니, 신선이 타던 고니가 있습니다. 스키타이 동물 양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스키타이인들은 동물 양식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새, 맹수, 발굽동물을 많이 표현을 했는데요. 주둥이를 특별하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는데요. 원형의 동물 현상은 구슬을 살아가 마한 사람들이 연상이 됩니다. 스키타이 동물 양식은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기원전 7세기부터 나오는데요. 동그라미 원형, 마한의 구슬이 연상이 되고요. 몸체를 길다랗게 만들어서 뱀처럼 만들었는데요. 소용돌이 치는 구리가 관계가 밀접합니다. 삼조고 영창금입니다. 영창이라는 곳이 기련산맥에 있는데요. 누란 출토입니다. 삼조고가 있고요. 또 뿔 1개인 두발, 뿔이 2개인 벽사, 기린이 있습니다. 오한은 고구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의 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선경 불사의 세계를 묘사한 것으로 보이고요. 전박이 동물들인데 발조선 문피가 연상이 되며 또한 구슬이 있고요. 이거는 천견입니다. 개고요. 이게 이제 초승달, 옥룡, 고곡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역시 파동문과 소용돌이 구리가 있습니다. 영창은 바로 란주 왼쪽이 무위, 영창 장애 주천 동항의 순서로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타클라마한 니아 출토의 연변익수 장보자손이라고 직조되어 있는 비단인데요. 유연한 동작 관절 표현을 보시면 이것은 같이 동물과 동거동락했던 북방민족의 표현인 것이 확실합니다. 뒤돌아보고 있는 고니는 가야신라 오령 토기와 밀접하고요. 또한 연기문은 둥근 구름형 바람인데요. 홍사문의 옥룡과 동일합니다. 또 소용돌이 구름 구리문인데요. 이것이 구름의 어원이 된 것 같습니다. 구리시와 밀접합니다. 연변익수 데이자손이라는 직조가 되어 있는 비단입니다. 중국에서 볼 수 없는 자구라고 규수 청동기 박물관에서 발견하였습니다. 신수라든지 신모, 구리, 고곡 모두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아메리카 인디언의 우주 조화론과도 밀접합니다. 진묘수들이 있는데요. 다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여의 청동기물상과 일치합니다. 혹시 주문을 외우고 있는 거 아닐까요? 장의 자손이라는 내행 화문경이 있습니다. 평양 낭랑에서 나온 것인데요. 여기에 2가지 유형을 분류하면 단유 종문경과 단유 세문경으로 나누는데요. 4개의 이파리가 여전히 있고요. 의라는 것은 마땅히 제사 드릴 의라고 해서 장손, 천재를 지내는 사람인 것을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내행 화문경은 일본의 국보이기도 한데요. 1, 2세기 한중일 교류증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에서 나온 것과 동일한데요. 그래서 저는 중 대신에 흉노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여의 금비단을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마땅한 의, 제사드릴 의가 있고요. 또 무강이라는 건 춘출무와 무속의 무자와 밀접합니다. 용 기린의 그 열린 입에 주둥이가 길다랗게 표현된 것이 스키타의 양식이고요. 춘추는 백조나 그 기러기 큰 기러기용 새 중에 새죠. 선인이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풍류 성가 사상으로 우리 민족 종교 사상원이라는 게 우리의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러니까 의와 구리 문양이 있는데요. 이건 몽골 누란에서 나온 것입니다. 세 나라 신라와 소용돌이 구리와 밀접합니다. 홍산옥기는 보관이 관모를 착용하고 있고요. 고조선 옥기도 새 깃털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고조선 청동 패식은 환웅상 알을 중심으로 해서 큰 새가 다양한 동물들을 포용하고 있습니다. 연년익수 장보자선이라는 색동은 전체적으로 5색인데요. 부분적으로는 3가지씩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볍게 좀 한 건데요. 고곡이라든지 포크형의 갈래, 소용돌이 바람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산형 구리라고 해서 보정, 만성한묘, 백적, 선우, 중상국에서 나온 동물문과 산형 구리문 청동기는 고풍질 천리 연화도 유적, 지금 현재 부여 고조선의 왕엄성으로 추정되는 장소입니다. 구리는 고구리의 국명이 되었죠. 발을 말아 올려서 빛을 내 안으로, 내 속으로 받아들이다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중요한 뜻입니다. 추모경에서 발견하였는데요. 몽골 노인놀라 출토 카펫의 중앙에 24개의 구리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홍산문화 대전제 유적 채도와도 밀접하고요. 우리 가이아의 파영동기, 일본의 자랑이었는데 최근에 한국에서 나오자 쑥 들어갔던 파영동기와 고려 변상도의 여인들의 옷의 이단 무늬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엽은요, 그 사방을 표현합니다. 그거는 동서남북이고요. 전 세계를 뜻하는 그 이파리인데요. 티벳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수많은 구리가 전 바닥에 화면에 꽉 차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누리 빛을 발한다는 꽉 차게 한다는 홍익인간과 밀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의 기원을 알타이 술록불과 홍산문화로 보는데요. 소하연 문화의 도부문자의 구리 문양을 보시면 돌돌돌 말려있는 것을 보시고요. 대전제역 채도를 포함해서 그래서 고조선 도금 편종에 위로 말린 주둥이와 긴 몸체 구리 문양이 전면에 깔려 있습니다. 곡선 문양으로 직조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데요. 몽골 노인놀라 출토에 이런 신린 영광이라는 글자는 아무나 사용할 수 없는 글자입니다. 왕망의 신나라라고 뻥치고 있는데요. 조우관 날개 신선 전박이 천마는요, 한 줄기 두려운 천마로 부여의 천마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달리는 모습이 아니라 날아다니는 모습입니다. 네, 부여는 예라고 그랬는데요. 동호, 오환, 산중, 조선, 고진국이라 되는데요. 이것을 그 지역으로 보지 마시고 사람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영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인구입니다. 인구. 그 나라는 매우 부유하고 그렇겠습니다. 우리 맨 처음에 아케메네스 페르시아하고 교류했던 부유했던 나라를 찾는 것이 목적이었는데요. 부유했던 나라는 바로 부여입니다. 밍크 담비의 길이 기원전 7세기에 이미 동서로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 바지입니다. 구리 문양이 돌돌돌 말리는 구리 문양이 무릎 부분에 있는 양모 바지죠. 말을 타는 사람들이 하는데요. 부여는 무기류가 특히 발달했었습니다. 장랑병강 비단입니다. 고고기 역시 보이고요. 파동문은요. 고려말 이암의 태백진원에서 찾았습니다. 승풍, 어운, 승천입지, 지부라고 해서 바람을 올라타 구름을 몰아서 하늘에 오르고 땅에 들어가는 부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 뜻을 땅에서 펼치고 서로 조화롭게 하자는 굉장히 그 심오한 철학이 담긴 문양 부적이 되겠습니다. 처마 기둥과 처마와 기둥의 장식 문양이 있는데요. 파동문 구리 문양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강우영 씨는 이렇게 연기문이라고 했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파동문이면서 구리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한 비단의 파동 구리문이 고구려 벽화에서도 나타났다는 것이 일치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금이 적혀 있습니다. 한인 수문의 우자소 무국 이렇게 두 점을 제가 발견했는데요. 중국에서는 이걸 한인이라는 직조 마스터가 이걸 짰기 때문에 한인이라고 적어넣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환제 영제 말에 한과 예가 강성하였다라는 구절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하는 니아까지 중앙아시아까지 다다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금이라고 일본에서 명칭을 붙였습니다. 가라니시기 가라요금이라고 하는데요. 니시진 금부연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파동 구리문이고요. 이것들은 모두 홍산문화로부터 기원한 것입니다. 황금에 나타난 신수들을 정리하면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호랑이 하면 한국이죠. 그리고 신선이 타고 다니던 고니와 백조같이 커다란 고니, 그 다음에 삼조고, 사슴하면 단군입니다. 오해분 벽화의 색동은 그 당시 선가 사상이고, 지금은 샤머니즘 무속이라고 그 폄훼를 하고 있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심오한 철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황금 동무 문양이 한족의 것이 아니라 증거가요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부터 보시면 사기 청관서에 동물 군락 천막궁녀는 북방 이민족의 침략 징조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배, 깃발, 돛은 남방 이민족의 침략 징조다 그랬는데요. 한족에는 돛이 있는 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염철론에는 말, 낙타 등은 북방에서 흔히 사육하는 가축인데 중원에는 매우 적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평범한 것을 우리가 보물로 간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염철론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실크의 어원은 실꿀이라고 하는데요. 국제통용화폐가 실꿀이었습니다. 그 동전은 발행하기 양이 충분하지가 않고요. 곡식은 썩기 때문에 이러한 실꿀이가 사치품으로서 국제통용화폐였는데요. 그래서 고구리가 실크 생산과 교육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기원전 9세기 부여의 북경은 국제무역시장이 열리던 곳이었습니다. 금 비단이란 색사로 문양을 짠 것입니다. 물론 샤퉁 실크 같은 약간 두꺼운 원단도 있었는데요. 또 중원의 견백이나 환, 굉장히 얇은 실크죠.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입니다. 여러 겹의 색사와 야전사로 짜서 뻣뻣하기 때문에 풍성한 실루엣을 갖는데요. 복잡한 고급 기술로 인해 직접 기술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염철론에 가면 상류층은 욕수라 환을 착용했고 중류층은 소재 빈금을 착용했다고 하는데 제가 빈금이 무엇인지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즉 한나라 상류층은 야생두의 견백 및 뻣뻣한 빈금을 입지 않았는데요. 야생두의 나방의 서식지를 보시면 시베리아 남부와 몽골의 사막에 걸쳐서 넓게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옷 실루엣에서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한족은 원피스 한 장으로 위아래가 붙어 있으며 그 옷의 옷본 패턴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위아래가 떨어져 있고 스키타이의 재킷하고 똑같은 양식입니다. 속에 바지도 입을 수 있고 주름도 굉장히 넓게 잡혀 있습니다. 세리스가 또 저에게 연구를 하도록 했는데요. 세리스란 기원전 5세기에 극동 지방에서 실크를 가져오는 사람들 또는 실크 그 자체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세리카 땅은 인구 굉장히 광대하고 인구 밀도가 높다 그랬습니다. 광대하다 그러면 흉노가 생각나실 거고 인구 밀도가 높다 그러면 동해 지빈이 생각나실 겁니다. 이마우스와 박투리아까지 뻗는데요. 주민들은 계몽된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완전 흉노는 아니라는 뜻이죠. 그리고 갈등도 피하고 친밀한 관계도 피하고 그런데 견, 모피, 양질의 철 자신들 제품을 판매할 때 인색하지 않다 그랬죠.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세리스의 견은요 비단이었지 그 환이라든지 견백이 아니었는데요. 이것은 로마시에서 확인이 됩니다. 직물에서 빛나는 꽃밭이 펼쳐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원전 5, 6세기에 페르시아, 로마, 북아프리카까지 수출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장무제 장건이 개척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세리스의 실크로드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서주랑은요, 서안은 그 지형상 서쪽으로 가는 길이 막혀 있고요. 한나라는 해외 여행이 불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없었거든요. 초와 제나라 인구를 20만 명을 서안에 옮겨 놓았습니다. 또 한나라 부치는 사실 그 천민이었죠. 그래서 저작거리를 향수병이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방이 아버지를 위해서 그 풍의 저작거리를 그대로 이동시켜서 신풍을 만들었는데 개, 오리, 닭 등이 자기 집을 찾아가더라라는 그런 것이 분명히 서경자피에 적혀 있습니다. 한열마는요. 선마, 천마, 양마가 아니고요. 한나라 백성들의 고열과 맞바꾼 말이라는 뜻입니다. 숨겨져 있어요.
하수주라 하면 잘 아시다시피 기련산에 있고요. 한수의 입구인 한구는 위치가 어딘지 보시면 남쪽에 동그란 점입니다. 그 고조선을 찾고 싶으면 흉노를 연구하라는 러시아 학자의 말을 듣고 제가 흉노 책을 좀 찾아봤는데요. 세레스, 세리카도 거기서 찾았던 것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 보시면 스키타이의 오른쪽에 세리카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서북부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기원전 7세기 중앙아시아 융족이라고 적혀 있죠. 세레스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굉장히 가로로 넓은데요. 타클라마한을 포함해서 사천성까지 내려가는데요. 기련산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동쪽으로 오르도스와 산서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다른 지도인데요. 강적, 저적, 백적, 융, 산융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적혀 있는데 타클라마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천성까지 다다르고 있습니다. 흉노 전성시대 강역도 이렇게 거의 일치하는데요. 훨씬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감천성이 서안 바로 위에 있기 때문이죠. 세레스는 세레, 신라라고 제가 연구한 게 있습니다. 논문을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흉노계보와 DNA 등등으로 저는 사로 신라로 세레스를 보겠습니다. 흉노가 천재를 지냈는데요. 1년에 3번 지냈는데 우리와 똑같습니다. 5월 춘절, 5월 용성대제, 10월. 우리도 영고 동네에 무천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서안 바로 위에 감천이 있습니다. 흉노제국 이야기도 참고할 만한데요. 여기도 역시 감천이 서안 바로 위에 존재하는 지도를 찾았습니다. 제천금이는 3m 황금 신상인데요. 월지 흉노 김일제 당시에 이제 약탈당하죠. 한무제도 이 신상을 환불하지 못해요. 그리고 궁궐에 갖다 놓고 제사 담당자를 따로 둡니다. 하늘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월지와 동호가 굉장히 강대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다 월지 동호의 땅이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흉노가 강대하면서 이제 좌우로 밀어내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중국의 가장 서쪽을 진단 혹은 옹주라고 했는데 그곳에 살던 사람들을 모해, 말갈, 희단이라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그 김일제의 그 동그란 빨간색 원 보이시죠? 거기가 바로 월지족이 있던 곳이고요. 근데 이 지도는 등간 지도가 아닙니다. 감천성의 위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핑크색이 감천성인데요. 이렇게 높이 그려져 있습니다. 왕옥산도 높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등간 지도가 아니라는 걸 보시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안에는요 뽕나무가 없었어요. 공자도 그랬고 묵자도 맹자도 왕도 정치에서 제나라 위나라에 조언을 했는데요. 백성이 집집마다 뽕나무를 심게 하면 50대가 되면 옷을 입을 수 있을 거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즉 중원에는 진안에는 뽕나무가 없었습니다. 염철론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쌌어요. 그 무지 겸배 한 필이 60kg, 쌀 80kg 이렇게 됐는데요. 나중에는 쌀 170kg까지 고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고대 한국에는 뽕나무와 견사가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 금, 기, 능, 겸 이런 것들이 풍부했습니다. 그 마하는요 금은 금수개를 귀히 여기지 않고 옥굿을 더 귀하게 여긴다 그랬는데요. 즉 매우 부유했다는 뜻입니다. 단군세기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단군이 돌아가시면서 땅을 너무 넓으니까 3분해서 이렇게 나누어 사만가격으로 나누었는데 모두 5가 64족이라고 했습니다. 비단금 수출을 그래서 진화는 할 수 없었음이 확실합니다. 금 명칭은 황금만큼 비쌌기 때문이라고 나오지만요. 사실 한나라 상류층은 빈금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중원에는 게다가 그 직조기가 없어서 빈금 생산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수출도 불가능했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금비단은 현 조양 위영자 문화이고요.
이 금은 갈색과 검정색으로 문양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홍서문에서 옥루회가 나와서 기원전 5천년 신석기 시대에 양자암과 견직물을 생산했다 그래서 전 세계 학자들이 실크 기원 역사는 새로 써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창해상전 상전벽해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발해는 내륙의 대륙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실크를 많이 생산했다는 뜻이 됩니다. 뽕나무 서식환경은 산소, 화목, 강소성이고요. 내륙의 발해는 한단 북쪽으로 40년 만에 대륙택 50km가 육지로 변했으니까 오랜 시간이 고대에는 약 200km 넓이가 내륙 바다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동이의 금 생산 기록도 굉장히 많습니다. 동이는 모두 토착민이며 음주가물을 즐긴다. 굉장히 잘 산다는 뜻입니다. 관모를 착용하고 금을 입는다. 일반인까지도 공회에 모일 때는 모두가 금수를 착용한다. 금은으로 장식한다. 라고 했습니다. 강력했던 고조선이다. 마한과 진한이 번조선에 속했다고 했는데 원래는 진한이 이제 거느렸지만 나중에는 무력을 쓰던 마한이 또 부유한 마한이 이제 거느리게 됐던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고조선은 무역을 중시했습니다. 원교사안의 빙자암입니다. 원교사안에 서리가 내릴 때 추수하는 5색의 천연 누에고치 빙자암은 그 후대에는 전통에 따라서 5색으로 실 염색해서 금을 짰다라고 합니다. 5채색은 동이문화와 그 화려한 그 예식 음악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목축을 하면요 돌 같은 걸 중요합니다. 근데 농사하시는 분들은 돌이 나오면 너무 짜증이 나죠. 그래서 적석종은 북방의 묘제입니다. 음악을 중시하는 것도 그렇고요. 음악이 먼저 북쪽에서 시작이 됐죠. 고조선 고구려의 뛰어난 염색 기술과 금계 직조 기술은 이미 유명합니다. 수비기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원교산에 그 일척의 오색꼬치가 있는데 천연 오색이죠. 이것으로 문금을 짜는데 바다 사람 해인이 요임금에게 선물했다고 합니다. 이 바다 사람이 바로 단군으로 파악이 됩니다. 또 부상이 만년 만에 시들었는데 그런데 이것은 비유법으로 부상이란 나라가 만년 역사를 지닌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교산 북쪽에 한당국이 있다. 이거를 완창국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태백과 압록 김진경 선생님의 만천년 역사의 비밀이라고 우리 역사는 만년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가능한가 찾아봤더니 세계 최고 마섬유가 페루에서 나왔는데요. 이렇게 정교한 직물을 만천년에 이미 만들고 있었습니다. 튀르키 에집트에서도 9천년 된 마섬유 깔개가 나왔습니다. 백발이 없는 원교 선생이 당대에 시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백발이 없고 그래서 이게 신설입니다. 안개바다 깊은 곳에서 푸른 해초를 채집한다. 봉우리 사람이 봉인이 요당주에게 빙자 오색사를 원하는지 물어본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봉인이 아까 해인과 마찬가지로 스비귀와 일치하는 단군으로 파악이 됩니다. 원교산을 제가 찾아봤어요. 부도지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봉래산 원교본에서 오서의 열매를 얻으니 등등등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원교산은 발에 독적이 있는 산이라고 연전탕문에도 나오는데요. 또 부도지에 팔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팔택을 지도에서 한번 찾아봤죠. 오곡 소재 수잔 준천 지도에 팔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나루와 네 포구가 천리 간격으로 잇따라 동과 서로 빙둘러 서 있다는데요. 대륙택, 내하택, 대하택, 진택, 맹저, 하택, 영택, 탱이가 모두 찾아집니다. 여기가 단군 임금의 영역인데요. 여러분이 이걸 좀 논문으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 중국 사회과학원 역사 지도에서도 5개의 내륙 호수죠. 내륙 바다를 찾았습니다. 근데 태원이 굉장히 내려와 있죠. 태행산도 굉장히 내려와서 왕옥산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나라의 본래 위치는 상락시로 파악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당과 안양은 고조선의 영역이었고 장수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여택은 복해 탄생지입니다. 이 지도를 김범수 교수님이 저에게 또 주셨는데요. 구주 산천 지도에도 내륙택이 나옵니다. 또
그 프랑스 사람이 작성한 지도에도 이렇게 위치가 찾아집니다. 걸비엄사 골공칠사는 이적의 금입니다. 걸비엄사는 산뽕나무 야잠사는 돌고래 특산품이다 라는 뜻이죠. 돌빅 직패는 돌고래 조개를 짠다. 폐금문이라는 시경에 있었고요. 걸공칠사는 돌고래 오칠과 견사를 곡물로 바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잠사, 금, 비단, 오칠은 하우시대의 이적의 특산품인 것이 확실합니다. 야잠사는요 현재 작장과 천잠이라는 이름으로 있는데요. 굉장히 그 양잠사보다 굵고 튼튼해서 고대 현악기 줄이나 낚싯줄로 사용이 됐는데요. 이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중국 전국 농산물 지도인데요. 현재 산동반도와 현재 요동반도의 작잠사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일본은 천잠이라고 그러는데요. 왜 그럴까요?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겠죠. 한국, 일본의 누에는 땅콩형이라고 하고요. 진화의 누에는 달걀형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문화는 9세기까지는 모두 외부에서 전해진 것은 너무나 유명한 사실입니다. 천자는 이적의 호칭이죠. 하늘을 아버지로 땅을 어머니로 보시기 때문에 천자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조선 천독도 너무나 잘 아시죠. 대진국, 흉노, 월지, 쿠샨도 하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자치부터 당군까지 호칭인데 하은주나 진시황은 황제라든지 왕이라든지 황제 이런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걸 우리가 잘못 번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자지존에서 당승거여 이행천한데요. 궁궐을 거쳐 생각하지 않고 천하를 이렇게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수레하면은 당군을 연상하시면 좋은데요. 굉장히 넓은 지역을 가서 100년 사이에 가지 않은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천하라든지 상 따위를 천자로 오역하고 있습니다. 빙의풍인데요. 빙의풍이 그러니까 빙장, 빙금 하다가 빙의를 찾게 됐습니다. 바로 하백, 수신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빙의, 풍이, 무의가 동의 쪽인데요. 장수가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비서가 화백의 딸과 당군이 결혼했고요. 주몽모치 유아부인도 화백의 딸이었는데요. 모두 같은 지역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서문표 일화에 화백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단과 상당 사이의 장수가 그 배경인데요. 바로 상당, 장치시이죠. 한단 사이에 청장하가 흐릅니다. 고조선 요수는 청장하라고 이진우 선생님이 말하셨는데요. 김진경 선생님은 한단의 본래 위치는 조성, 홍동이라고 합니다. 이곳으로 이치된 것이죠. 하백의 비서가 너무 유명하신데요. 부소갑은 현재 안양이라고 합니다. 하백의 딸과 결혼해서 아들 부르태자가 생겼습니다. 빙의, 풍의는 폐의하고도 발음이 서로 통용됐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빙의, 풍의 사람들 푸른 물을 수신을 숭배했습니다. 풍하는 산동성에서 제가 찾을 수 있었고요. 풍의, 빙의 모두 정주 근처였습니다. 빙금도 평원성과 현재 산동성에서 발견을 했는데요. 풍하라는 단어가 또 참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풍하는 그 배 없이 말을 타고 건너는 얕은 물가로 풍이들이 살던 곳인데요. 름이랑 같은 거라고 합니다. 풍과 름은 같은 말인데 름은 세월이 지나 구름이 세자매지다 이런 말이라고 하는데 사실 름은 거대한 구름입니다. 쇠를 물에 담그다이죠. 즉 쿠르간 적선총을 만드는 종족, 무쇠를 만드는 종족 또는 름비단, 금이죠. 종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이에는 현이와 풍이가 나오는데요. 아시다시피 풍이는 전대의 조이입니다. 또 풍이, 남이가 풍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넓고 강렬한 평양에 물이 잔잔하고 하늘이 푸르다 해서 거야에다가 그 치유의 후손들을 배정을 했는데요. 람국이라고 했고 발조선, 번조선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람국이 막강해서 동의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야를 찾아봤습니다. 하택시입니다. 현이 창수 사자도 너무 잘 아시죠? 이거는 이제 푸른색을 선호하는 우리인데요. 몽골어로 후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호, 획골, 위구르 모두 의거왕 그래서 프리타일이 채널에서 나왔는데요. 마한이 바로 위구르 같은 조상이 되겠습니다. 선자국 조선이 나와 있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지도에서 왜 8개냐 하나가 더 있어야 돼. 우리는 9위잖아야 9개여야 되는데 왜 8개밖에 없는가 했습니다. 네, 바로 가운데가 빠져 있었던 거죠. 무의, 우의, 빈이 다 이곳입니다. 그래서 지난대도 이 평원성을 산동성은 당연하고요. 차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최태영 교수님의 계기종리화 너무 잘 아시죠? 한무제가 한나라가 이제 후한도 이렇게 동리족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너무 그 종족이 많아가지고 어쩔 수가 없구나 하고 한탄한 게 바로 계기종리화입니다. 여기 가운데 이제 분명히 자주색으로 평원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찢어가지고 새 구에다가 집어넣습니다. 황하 이북인데 하남성입니다. 말이 안 되죠? 상락시는 상나라의 기원으로 제가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락이라는 글자가 처음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문상아 선생님이 유튜브에도 태원이 굉장히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노나라, 제나라, 연나라가 다 하남에 있는데요. 태산이 노나라의 바로 옆에 있고 현재 산동성에 있는 태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야 동정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이 거야가 태산 동쪽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태산의 위치가 확실히 노나라 바로 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서량지가 동이족이 정말 넓었는데 현재 산동성 전부와 하북성 발해 연안과 하남성의 서쪽을 갖는다. 그래서 하남성의 서북쪽까지 의심을 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남성 서북부와 안리성을 차지하는 산동성과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을 지도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동이불락분포도를 보시면 정주는 분명히 서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견이 서쪽부터 보시겠습니다. 견이 상나라, 그 다음에 양성은 해가 뜨는 동이족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구이 이렇게 배치가 되겠습니다. 마한이 모한인데요. 시경의 모시도 한과 같은 가차 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원성을 찾으면 그러니까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거기 마한을 제가 치면은 평원성으로 나오는데요. 마한 수도가 상춘입니다. 상춘을 찾으니까 이렇게 위치하더라고요. 평원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향과 기수가 있는데요. 발해 때는 서경암록부였습니다. 한주이기도 하고요. 신당서 발해전 보시면 고구려 옛 땅을 서경으로 삼아 서경암록부라 이름했고 신안풍정 사주를 거느리게 했다. 그리고 요사지리지에도 동일한 말이 나옵니다. 환주는 고구려의 중도성이다. 그러면은 신한풍정이 어딘지 봐야 되겠죠? 환도, 신향, 기수 이런 곳이 어딘지 찾아야 되겠습니다. 신향이라 하면 그 신지씨에게 의지해서 살던 마을인데요. 신이라는 단어는 아무나 쓰지 못합니다. 신인, 신화 등등 그 신을 귀신 신자를 새로운 신자로 바꿔치기 한 건데요. 기수는 원일 통지의 폐수로 되어 있어요. 신한풍정을 찾아보면은 현재 신향이고요. 환단이라든지 풍은 화택시나 장치시가 되겠고요. 정은 이제 정정 보정시 쪽으로 보면 돼요. 이 네 개가 신한풍정이 서경암록부라고 했습니다. 남국이 이제 왼쪽에 보이는데요. 신향과 기수가 바로 빨간 동그라미 한가운데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발해의 서경암록부였고 환주였습니다. 고려의 중도성이죠. 오른쪽에 능이가 발견이 됩니다. 저는 이제 암록수가 기수, 폐하 이제 같이 썼는데요. 이것이 한단시 아래쪽인데요. 내려오다가 꺾여서 다시 이제 좀 방향을 비틀어서 가는데요. 그래서 왼쪽이 서암록수고 꺾인 이후에는 동암록수가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이건 어느 시점의 암록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암록수가 하도 이제 파란물이기 때문에 여러 개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신록이나 신화기수가 동일한 위치에 찾아집니다. 그래서 발해 공정구역이 중요합니다. 남경 남해부는요 옥저희의 땅을 남경으로 했다고 하니까요. 네, 무적도를 보시면은 기수가 있고요, 장수가 나옵니다. 가운데 하얀색이죠. 그리고 남경이 이제 그렇죠, 아래 핑크색으로 보이겠습니다. 빨강색 왼쪽은 상락시로 파악이 되는 곳입니다. 거록은 이제 비단 장소고요. 청리도 비단이 나오던 장소입니다. 비단이 이제 굉장히 짜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곳이 아닙니다. 부산국이 부여인 것이죠. 동타타리인데요. 사실 실크를 1kg를 얻으려면 뽕잎이 220kg이나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뽕잎이 부족해서 뽕나무 베는 것이 금지였는데요. 천목, 구목으로 우리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반면에 그래서 큰 부산나무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뿌리가 하나이고 9개 태양이 순서대로 나온다 그랬는데요. 그 구환죠, 구이, 구정 9개의 우물로 하나의 우물을 길어 올려도 8개의 우물이 모두 출렁거린다 라고 했습니다. 부여 부자를 찾으면 이렇게 동쪽에 위치하고요. 청구산을 치우가 이제 청구국을 만들었는데요. 동구산이 있습니다. 그곳에 군자국이 있는데 이제 의관을 가지고 칼을 차는데요. 바로 이곳입니다. 그 상춘이 9월산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9월산이 여기서 찾아집니다. 아사달이라는 것은 아홉, 아사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빈금을 직조한 빙의는 부여입니다. 중국은 갑자기 경제사를 발달했다고 그러거든요. 부여는 백색이 숭상하지만 해외로 나갈 때, 무역하러 나갈 때 화려한 중수금괴를 착용했습니다. 굉장히 부자였던 거죠. 숙시는 활과 화살을 특산품으로 하는데요. 세르라는 뜻은 화살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숙신의 원리 위치가 러시아 사브크로프에 가면 은나라 때 안양 동쪽 제남 일대에 있었다고 합니다. 흉노의 4대 성씨를 보시면은 난주의 난씨와 감천성 바로 위에 호연씨, 그리고 태행산 위에 구림씨, 가운데 한성이 마하이면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한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빈과 기가 견이인데요. 하말 은촉의 빈기에 그 고조선이 파견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곳과 금성투가 한원, 한성이고요. 여기가 산윤과 서윤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르도스와 황하 이북은 주나라나 한나라나 절대 오지 못했던 것이죠. 세레스 철이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 다음은 파르티아 철이었는데요. 우리가 최고의 강철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라삼보 장육존사는 세계 최대 철불인데요. 굉장한 고도의 주철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소 5환이죠. 5환은 고구려입니다. 근데 요소에 고구려가 있었다는 것은 확실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청동단추에도 은어 안양에서 나온 이것이 별이라고 그러는데요. 태양 문양입니다. 역시 다니엘설명경의 문양도 일본 야요이 시대 가서거의 동탁 윗부분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발주선 문피가 척산인데요. 이 척산은 산동성 문등산 옆에서 찾았습니다. 박대재 씨는 척산은 현 요동반도라고 그러는데 분명히 지도에 나오고요. 문등산 옆에 있어야 됩니다. 고조선의 별명이 맥이었는데요. 담비이죠. 여기 유두도 바로 담비입니다. 민비의 표본 카페트 보셨습니다. 고조선은 문피를 수출했는데요. 굉장히 스텝에서는 모피 교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월지가 또 굉장히 중요해서요. 제가 월지에 관심이 많은데요. 기련산을 중심으로 해서 있었는데 기련산은 흉노어로 하늘산입니다. 그리고 말을 받고 판 물건을 타 지역에 되팔아 10배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즉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우리도 삼성의 누구, 현대 누구 하듯이요. 그 당시도 부자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자였던 부여, 마한이 되겠습니다.
고조선의 서쪽 큰 나라 마한이었고요. 가장 크다 그랬습니다. 목지는 무지로 발음하며 무지는 우지가 됩니다. 그래서 월지와 같은 발음입니다. 월지는 세레스라고 이미 이진우 선생님과 오다니 일본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또한 마한의 수도이고 세레스 흉노였다고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옥문관 오른쪽에 옛 월지 땅과 기련산이 보입니다. 등지국이 기련산 월지 세레스인데요. 몽고 계통의 중앙아시아 두란 비녀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파란 눈이 있었습니다. 감숙성과 대동은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요. 월지의 위치입니다. 서안하면 피라미드 마한 고조선 제2 홍사문화라고 보고요. 사천서 삼성태 유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흉노에 수백 년간 조공을 바쳐온 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사마천은 궁형을 수치스럽게 참으며 역사를 뒤집어 쓰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스키타의 기원은 서쪽이 아닙니다. 동몽골 아르잔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스키타이가 기원전 7세기면 아르잔은 문화는 기원전 10세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크로드의 문명의 주체는 꽉 막혀 있는 서안이 아니고요. 확 뚫려 있는 초원 통한 세레스 월지 마한과 신안 변환이 되겠습니다. 하라오토라고도 부르고 거연이라고 하는데 이곳이 교육의 중심지였으며 기원전 9세기 북경과 연결이 되는 곳입니다. 강키토 대왕이 토요과 백신에 있었는데요. 장수왕 조다테다도 서익의 황제였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사만갑족이란 무슨 김씨, 이씨, 박씨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네이버에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련사 월지마한과 흉노 요소관 고구리와 신안변환 동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한을 더 서쪽으로 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신안은 데르템이 그 이부, 변화는 데야템이 그 이남으로 보고 싶습니다. 마한의 54국에 감이라는 글자가 많고요. 해라는 글자가 많이 있습니다. 미라는 것도 많은데요. 미생 아시죠? 미생이 야요이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와 글자를 소리 글자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명대까지 현 요동은 산동이었습니다. 즉 요동은 다른 곳이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김지현 선생님이 이렇게 많이 밝혀놓으셨는데요. 요소 오한, 요소 고구려라는 것은 우리 성원식 선생님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